안녕하세요. 토리발달교실의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핑퐁대화 연습하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그 초기 인트라버벌 연습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인트라버벌 연습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비빔의 명문판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참고 문헌은 제가 PPT 아래쪽에 남겨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초기 인트라버벌 연습 순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복잡한 인트라버벌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초기 인트라버벌 연습이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더 복잡한 인트라버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발달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지가 않는다면 그 전 단계에 필요한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핑퐁 대화를 연습하기 시작할 때는 간단한 동물 소리나 사물 소리 이런 것들을 이어서 말하는 거 했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간단한 인트라버벌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하고, 이름을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그리고 간단한 동작 같은 것들 이어 말하기, 무엇이 포함된 질문에 대답하기, 누구, 어디가 포함된 질문에 대답하기, 이런 연습들을 순서대로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무엇, 누구, 어디 같은 것들이 포함된 질문에 대답하기 연습을 약 25가지 정도 하면 하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일반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이 25가지 정도 연습한 것만으로 일반화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30가지, 40가지 이상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너무나도 다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동을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 보고 아이의 습득 속도나 일반화 될 수 있는 정도 같은 것들을 부모님이 직접 느껴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초기 인트라버벌 연습 순서대로 이렇게 연습이 다 진행이 되면은 항상 짧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듣고 있다가 거기에 적절하게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상황에 맞는 언어를 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사회적 상호작용도 원활해지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학업적인 성취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 복잡한 인트라버벌 연습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누구, 무엇, 어디 같은 의문사에 대해서 듣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인트라버벌로 코멘트 같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모든 인트라버벌의 총합이, 아이가 습득한 것들의 총합이 한 300가지 정도 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짧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보고, 사건이나 영상,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동이 스스로 쭉 설명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인트라버벌 코멘트를 주고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질문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동이 다른 사람의 언어를 듣고 있다가 상황에 적절하게 어떤 언어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 마트 좀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동이 그럼 나는 초코우유 사다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 너무 덥다 뭐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아이가 에어컨 틀어 뭐 선풍기 켜 아니면 잠바 벗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직접 아동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가 자연스럽게 듣고 있다가 적절하게 언어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인트라버벌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아동이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마트에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걸 적절한 언어적 반응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코멘트들을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런 상황을 좀 일부러 여러 번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또 아동 또한 이 인트라버벌을 습득하는데 너무 많은 회기가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인트라버벌 습득 속도가 좀 빨라져야 이렇게 코멘트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트라버벌 코멘트를 습득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서 누구, 어디, 무엇과 같은 이런 의문사 질문이 의문사가 포함되는 질문에 대답하기 연습을 더 많이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인트라버벌 코멘트를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면 여기까지 아동이 습득한 인트라버벌의 총 가지수를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은 다 하나부터 10까지 좀 트레이닝한 결과로 습득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개수를 세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인트라버벌 배우기를 시작을 했다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부모님들께서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연습하지 않은 새로운 인트라버벌을 어느 날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과 어떤 대답을 데이터 시트에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인트라버벌 가지수가 300가지 정도가 되면은 아동이 새로운 인트라버벌을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아이 입장에서도 되게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야기나 사건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들이 비교적 쉬워지겠죠. 만약에 아이가 가능한 인트라버벌의 가지수가 300개가 안 된다면 더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범주나 장소별로 속한 아이템들을 뭐 3가지 이상 말해본다든지 아니면 2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대답하게 만든다든지 아이템의 특징을 2가지 이상 말해본다든지 감정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뭐 할 때 즐거운지 뭐 할 때 슬픈지 이런 것들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든지 아니면 3단어 이상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해본다든지 너무 아이가 단단어로 대답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보고 좀 더 문장으로 길게 대답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연습들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의 인트라버벌의 가지수가 습득한 개수가 300가지 정도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짧은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3-4문장 정도로 이루어진 스토리가 있는 짧은 이야기를 아이한테 들려주고 그 다음에 2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고 아이가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질문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답하고 또 다른 질문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들려줍니다. 추피가 동생이랑 같이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추피는 제일 먼저 거북이 5마리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추피는 악어를 보았어요.
이렇게 한 3문장 정도로 되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추피는 어디에 놀러 갔어? 이 앞에 짧은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 아이가 대답을 해야 돼요.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추피는 제일 먼저 무엇을 봤어? 아까 그 이야기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거북이를 보고 그 다음에 악어를 보러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봤어? 물어보면 아이는 거북이를 봤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2가지 질문 정도에 대답할 수 있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잘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동이 이 짧은 이야기, 3-4문장 정도로 된 짧은 이야기를 듣고 일시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단기 기억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듣고 기억한 이야기 안에서 적절한 정보를 아이가 찾아내야 돼요. 동물원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그리고 찾아낸 정보를 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마다 이 인트라버벌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 짧은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런 연습을 하면서 잘 되지 않는 원인을 부모님이 아이에 맞게 꼼꼼하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건이나 영상, 이야기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8단어 이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짧은 문장, 한 2문장 정도로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만 3세에서 4세가 되면 아동에게 중요했던 사건이나 봤던 영상의 내용 아니면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비교적 더 길게 설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사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연습들을 우리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설명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능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포함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건의 순서를 묻는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전치사 같은 꾸밈어들을 포함하는 질문을 듣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설명하기는 보다 긴 명명하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스스로 3가지 이상의 특성들을 쭉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도 짧게 질문했을 때 아동이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결국에는 이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능력들이 종합적으로 사용되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쭉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서 설명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을 때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 주제의 수준은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연령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장소,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아이가 대답을 하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이 다 이 인트라버벌, 복잡한 인트라버벌들이 로 연결이 이루어져 있고요. 인트라버벌이 계속 연결되면서 새로운 인지도식이 생기고 아이의 머릿속에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인지 영역, 사회성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아동이 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한 가지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또 질문에 포함된 의문사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있죠. 단어들, 조사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형성시킵니다. 이 비비웹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을 때 뭐 너 학교는 누구랑 가니? 학교는 어디에 있니? 뭐 학교에 뭐 가져가니? 이런 것들을 묻고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 단계에서 연습을 하려면은 언제, 어떻게 이런 의문사를 포함하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리고 긴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할 수 있는지 이런 이런 연습들을 더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복잡한 인트라버벌의 순서에서 하나하나의 항목을 연습하는데 아이들마다 속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뭐 6개월 이상도 걸릴 수가 있어요. 각각의 항목들마다 또 필요한 그 작은 항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이고, 또 습득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꾸준히 이 인트라버벌 연습을 놓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면은 3개월 후 또는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들어보시고 또 댓글로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